목발을 이용하여 평지를 보행하는 환자 돕는 방법은? 목발 평지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냐 내려갈 때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1.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3.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4. 환자의 애과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에 대어 몸무게를 지탱하게 한다. 5.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걷다가 점점 보폭을 좁혀 걷게 한다. 정답은요? 정답 3번.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죠. 머리는 들어야 되고요. 앞을 보면서 걷는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힐 수는 없어요. 한 30도 각도 정도 되겠습니다. 환자의 애과, 겨드랑이죠? 이 겨드랑이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대에 대어 이거는 맞는데 몸무게를 지탱을 겨드랑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과에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서 손이 엄청 아픕니다.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할 때 보폭을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넓히는 게 좋겠어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애과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 지탱한다. 목발 사용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짧게 걷다가 넓힌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평지나 내려갈 때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고 세트가 가는데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올리고 아픈 왼쪽 다리랑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 간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건마예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은 환자가 말하기 힘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기다린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래요. 1. 반영 2. 침묵 3. 조언 4. 안심시키기 5. 개방적 질문. 정답이요? 2번 침묵입니다. 어느 정도 가만히 그냥 들어만 주고 혼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침묵이에요. 이게 치료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요. 침묵하는 게 더 그 사람을 좀 긴장시킬 수 있어요. 주저리 변명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영은 뭐예요? 반영, 말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말을 했어?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사람이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내가 다시 재조합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반영이고요. 침묵은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수용은요.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 또 조언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 간호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일반 구강 간호, 특수 구강 간호가 있다. 1.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2.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 3. 혀는 닦지 않는다. 4.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한다. 5. 가산화수소 원액을 적신 솜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어요. 입안에 물기 닦아줘야겠죠. 안 그러면 기도 막히니까. 침상머리 올려줘야겠죠. 고개는 차라리 약간 앞으로 숙인, 턱을 앞으로 숙인 자세가 살에가 안 걸린다고 했어요. 혀도 닦는다.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히겠죠. 가산화수소 원액 쓰지 않죠. 희석액으로 혓바닥에 백태를 제거합니다. 물 대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가 1이면 물이 4배예요. 일반 구강간호와 특수 구강간호가 있다. 일반 구강간호, 칫솔을 이 안쪽을 닦을 때는 수직으로 세운다. 이게 국시에 나왔었어요.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우리 치카치카 할 때요. 앞니 닦을 때 옆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워서 닦는다. 어떤 순서로 닦냐? 윗니 닦고 아랫니 닦습니다. 상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하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제가 원래 양치할 때요. 어금니 먼저 닦았는데 요 순서 기억하려고 일부러 앞니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닦고 아래 앞니 닦고 어금니 닦는 거예요. 치아의 바깥쪽 면을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으래요. 혀는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왜? 구토하거나 질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 속 안 좋을 때 이렇게 토하려고 하면은요, 손 집어넣는 것보다 이 칫솔을 혓바닥 끝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구토가 다 나와서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 치실 쓰지 않는다. 치실 순서도 좀 바뀌었죠? 치실은 양치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용한다.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피 한 번 나면은요, 피가 한 달, 두 달 동안 난대요. 치실 쓰지 않는다. 정상인들도 치실을 쓰면 피가 나거든요. 저도 어쩔 때 치실 쓰면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구강간호, 입술간호, 입안간호 다 구강간호예요. 입가에 물기를 닿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입술에다가 미네랄 오일을 바른다. 이런 것도 맞아요. 의식이 없는 기관 내 삽간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간호 보조활동. 의식이 없어요. 더 신경 써야 되죠. 간호조무사 쪽으로 고개를 치기로 취하거나 돌려준다. 이 똑바로 있으면은 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입 밖으로 흘러내려가니까요. 특수 구강간호.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강간호예요.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산소요법 받는 환자, 안면 마비 환자, 편마비 환자, 장기간 금식해야 되는 환자, 탈수 환자, 기관 내 삽입 환자, 비관 환자들.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 보조활동, 입안의 물기를 닦아준다.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할 때 치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같은 말이죠. 치기나 고개를 옆으로. 또 상반신을 약간 올린 자세가 좋다. 상반신을 올려야 될 때 언제예요? 밥 먹을 때, 구강간호할 때, 또 호흡기 질환자일 때.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다 희석액이에요. 입술에는 뭐 바른다? 바셀린, 미네랄 오일, 립글로스 이런 거 바르면 되겠죠? 구강간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액이 과산화수소입니다. 백대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에 과산화수소가 효과적이다. 구취의 원인도 제거한다. 특수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2-3%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엑시딘, 미네랄 오일. 글리세린과 미네랄 오일은 입술에 바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글가글해서 뱉는 거예요. 붕산수, 증조수, 생리식염수, 과산화수소. 둔부에 발적이 있는 환자 간호는 엉덩이에 발적이 있대요. 욕창이 전조죠. 1. 8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한다. 2. 발적 시 마사지를 해준다. 3.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저단백시계를 준다. 5. 알코올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요? 3번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둔부에 발적이 있다. 이거는 욕창의 전조니까 욕창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한다. 이게 맞죠? 8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좀이 쑤시지 않겠어요? 이게 체위가요. 이 혈순환이 안 돼서 물러요. 발적 시 마사지 피한다. 수분 섭취는 권한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마사지 하지 않는다입니다. 알코올로 마사지 안 해요. 알코올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사용하지 않는다. 또 개방상처 넘어져서 막 피가 나 이런데 알코올 절대 쓰지 않습니다. 조직 녹아내려요. 알코올은 그냥 소독, 강한 소독제로 쓰는 거예요. 피부에 바르지 않습니다.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은 1.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한다. 3.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4.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없어야 한다. 5.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 준비한다. 정답은요? 1번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입니다. 상처 드레싱 전후 손 씻고 밥 먹기 전후 손 씻고 화장실 갈 때 손 씻고 손에 뭐 묻으면 손 씻고 항상 질병에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강간호도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요 드레싱 세트, 저 환자는 저 드레싱 세트, 환자마다 따로 준비합니다.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해야겠죠.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두면은 오염됩니다. 그때 바로 직전에 연다. 감염 관리, 병원 감염의 대표적인 거 창상 감염, 폐렴, 폐혈증 또는 요로 감염이 한 30% 정도 된다. 표준 예방 지침, 질병의 종류도 상관없어. 감염 질환의 유무도 상관없어. 그냥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표준주의예요. 표준이라는 말은 스탠다드, 기준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이 코로나든 성병이든 뭐든 다 이거는 지켜라. 이게 바로 표준주의예요.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하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뭐 거동이 안 되거나 의식이 좀 뭐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변 줄을 꼽았어. 또는 막 그 대변 지려서 닦았어. 이럴 때 요로 감염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늘은 뚜껑을 다시 끼우지 않는다. 이거는 리캡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자 엉덩이 주사 놓습니다. 간호조무사가 IV 나요. 그 옛날에는요. 그거를 주사 바늘을 플라스틱 그 뚜껑에 다시 끼웠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끼우는 과정에서 손가락 많이 찔렸거든요. 그럼 B형 간염 환자 피면은 B형 간염 걸리고 매독 환자면 매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건강,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늘 어디다 버려요?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요. 아우, 제가 또 흥분했죠?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다 버립니다. 이런 바늘, 한방침, 이런 일반 주사기 침 여기다 버리죠. 그러니까 표준주의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오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손을 씻을 때 만약에 혈액이야, 그러면 항상 찬물에 먼저 닦아라. 또 면포, 옷 같은데 피 묻었어? 찬물에 먼저 핏기를 제거하고 더운 물로 닦아라. 이거 항상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피나 혈액, 체액 이런 단백질류는요 뜨거운 물에 응고되고 얼룩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얼룩이 계속 남으면은 그거 다른 아무리 빨아도 새로운 환자한테 쓰기 찝찝하잖아요. 찬물에 핏기를 제거한다.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침상 세발 간호 시 옳은 것은 세발이 뭐예요? 세수예요? 아니에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1. 손톱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듯 감긴다. 2.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 3.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4. 과신전 예방을 위해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5.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침상 세발, 침상 목욕할 때 머리 감길 때 생각하시면 돼요. 과신전 예방을 위해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너무 목 뒤로 제끼면은 힘드니까. 그리고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로 해서 머리 감기잖아요. 손톱으로 감겨요? 손끝으로 감긴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엉킨 머리는요. 이 빗에다가 물 묻혀갖고 빗어야 돼요.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가 아니라 또 피떡진 머리는 과산화수소로 하면은 이 응혈진 혈계를 잘 닦는다 그랬고요.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가뜩이나 옷 다 입고 있어도 머리 감기면 추워요. 미용실에서 저 뭐 머리 할 때마다 너무 춥거든요. 사실 봄, 가을, 겨울에는 항상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갈 때 뭐 긴팔, 긴 바지 또는 핫팩을 꼭 들고 가요. 머리가 젖으면 춥기 때문에 담요를 항상 덮어줍니다. 두발 간호, 침상 세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샴푸하는 거 침상 세발이에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하면은 그때 목에 수건 말아서 대주고 머리 감깁니다. 목에 과도한 신전은 좀 예방해줘야 된다. 환자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이게 침상 그 세발할 정도고 침상 목욕할 정도면 환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줘야지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침대 가장자리로 머리 옮겨가지고 머리 감긴다. 이제 눈에 수건을 덮어줘서 비눗물 들어가지 않게 한다.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죠? 손톱으로 하면은 머리에 상처 나요. 이 미용실에서도 가끔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피가 아파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혈액이 머리에 떡져 있어. 과산화수소를 쓰는데 원액으로 쓰지 않고 과산화수소 한 컵이면은 물 4컵 넣어서 이 1대4 또는 4대1로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물이 더 많다.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 욕창 예방법은 자세 스스로 못 변경해요. 부동 환자죠. 욕창 예방법 1. 수동 운동과 움직임을 제한한다. 2. 침대 윗톤유불에 주름을 펴준다. 3. 앉아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다. 4. 체위 변경을 해줄 때 대상자를 끌어당긴다. 5. 발적 있는 피부를 강하게 마사지해준다. 정답은요? 침구류를 이렇게 팽팽하게 주름을 펴준다. 이게 욕창 예방법이에요. 수동운동 움직임 제한하지 않는 게 좋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변경해줘야 돼요. 누워있을 때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할 때 대상자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탈골될 수 있어요. 상처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강한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성인의 침상 세발 간호 보조 활동은 1.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두피의 습기는 남기고 머리카락 끝은 말린다. 3. 침대의 높이는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유지한다. 4.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어준다. 5.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경우 뜨거운 물로 혈액을 먼저 닦아준다. 정답은요? 1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표현 맞고요.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두피의 습기는 남기지 않죠. 다 말려줍니다. 침대 높이는 간호조무사 무릎 높이, 허리 높이가 좋다라는 거.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요. 머리 끝에서 두피 쪽으로 거꾸로 어떻게 빗어요? 두피에서 머리카락 끝 쪽으로 약간 빗에 물을 묻혀서 빗는 게 좋고 머리에 만약에 막 피떡해졌어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죠.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경우 찬물로 혈액을 먼저 닦아준다. 항상 혈액, 체액, 단백질 성분은요 뜨거운 물에 응고되니까 찬물로 먼저 씻고 더운 물로 뭐 비누칠해서 닦는다. 찬물 다음에 더운 물. 이것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자주 나오는 거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입니다. 침상 세발은요 베드 샴푸.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거.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한지 확인한 후에 목에 수건 말고 나서 머리를 감기는데 너무 목을 뒤로 제끼면 과도한 신전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아준다. 환자를요 머리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눈과 귀를 작은 수건으로 덮어주고 비눗물 안 들어가게 샴푸를 하는데 물로 일단 적시고 샴푸를 머리 전체에 묻혀서 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질러 주는 거지 손톱은 안 돼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혈액이 머리에 붙어 있어. 과산화수소를 닦는데 원액 아니죠? 물을 4배 더 탑니다. 물 대 과산화수소가 1대4가 아니라 4대1이에요. 4대1. 물이 4배라는 거예요. 의식 없는 기관 내 삽입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활동은 1. 잇몸을 제외하고 입안을 닦아준다. 2. 클로로헥시딘 원액을 적신 솜으로 닦아준다. 3. 간호조무사 쪽으로 치기를 하거나 고개를 돌려준다. 4. 겸자를 입속 깊숙이 삽입하여 혀를 강하게 닦아준다. 5. 겸자의 끝이 치아에 닿을 수 있게 소독솜을 겸자에 끼운다. 3번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야겠죠. 잇몸을 포함해서 입안을 닦아준다. 클로로헥시딘은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왜 받는 핑크색 그 소독액입니다. 겸자를 입속 깊숙이 넣으면은 구토할 수 있겠죠. 위험해요. 특수구강 간호와 일반 구강 간호가 있는데요. 특수한 구강 간호, 환자가 좀 이게 제대로 못하는 환자, 무의식 환자, 산소요법 받거나 안면마비, 편마비 환자, 뭐 금식을 길게 한 환자, 콧줄 꼽은 환자 이런 경우에 특수 구강 간호를 합니다. 구강 간호 후에 입안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또 사례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닦아내고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 간호할 때 체위는요 상체를 올리거나 또는 치기로 옆으로 돌려야겠죠.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 사용할 수 있는 용액 과산화수소나 붕산수. 입술에는 뭘 발라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발라줍니다. 과산화수소 많이 쓰이죠? 구강 용액으로도 쓰이고요. 백티 낀 혀의 죽은 조직에도 효과적이고 구취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머리에 피떡 졌을 때도 과산화수소를 쓴다. 특수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들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오일, 클로로헥시딘 등입니다. 글리세린이랑 미네랄 오일은 먹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 발라주는 거고요. 왜 화장품의 원료가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끄덕미끄덕한 거. 원액을 다 쓰는 게 아니죠.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은 다 희석액입니다. 2, 3% 붕산수, 2, 3% 증조수. 과산화수소는 물이 4배가 더 많다. 또 생리식염수의 농도는요 0.9%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셀라인, 우리가 보통 수액 맞고 이럴 때 셀라인 섞어서 많이 맞죠? 치매 환자 의사소통 방법은 1. 높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2.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4.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5.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정답은요? 5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1번 높고 큰 목소리?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이게 더 적합하죠. 2번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요거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반말 쓰면 안 됩니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가뜩이나 치매라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간결하게 짧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쉽게 얘기해야 되고요. 4번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짧은 문장, 쉬운 문장이 좋아요.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노인의 시야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됩니다.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높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자음을 분명히 말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런 것들이 자음입니다. 자음을 분명히 말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사용한다. 자음을 강조했을 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해지거든요. 노인성 장애,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중음이나 저음이 더 낫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입모양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하는 게 좋다.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반말 안 된다. 존댓말 써야 된다.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좋다.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한다. 귀간주님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비언어적인 표현, 제스처를 사용한다. 신체적인 접촉 어느 정도 괜찮다.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8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부위의 피부를 관찰한다. 3.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4. 환자의 관절은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대전자 두루마리를 다리 안쪽에 대주어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한다. 정답은요? 2번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피부를 관찰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마다 하는 게 좋아요. 3번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마찰도 되지만요. 탈골될 수 있어요. 절대 환자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환자의 관절을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완전히 편 상태에서 부러질 수 있죠. 살짝 굽어 있는 게 좋다. 대전자 두루마리 다리 안쪽에 대주나요? 대전자 두루마리는요.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골반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것입니다. 대퇴가 아니죠. 허벅지가 아니죠. 엉덩이, 골반 쪽에다가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놔줍니다. 골반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준다. 족저, 굴곡, 하수족. 발이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은 발레리나처럼 쭉 뻗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대준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입을 교환하는 침상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인데 침상을 교환해야 돼요.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가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인 경우가 많겠죠? 1. 빈 침상, 2. 개방 침상, 3. 크레들 침상, 4. 사용 중 침상, 5. 골절 환자 침상.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정답? 사용 중 침상 되겠습니다. 빈 침상. 환자가 새로 입원했어. 그때 쓸 수 있는 게 빈 침상이에요. 개방 침상은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입원 환자가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잠깐 검사실 갔을 때 비어 있잖아요. 이때 개방 침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해줘야 되는 침상. 또 크레들 침상은요. 화상 환자. 이 침구가 너무 무거워. 이불이 무거워서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 화상이나 피부염에 크레들 침상을 쓰죠. 또 골절 환자 침상, 딱딱한 침들을 쓴다고 했어요. 침상 준비 순서, 밑고반 윗담침 또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거 초성 암기해보세요. 밑고반 윗담침, 밑톤입을 고무포 또는 방수포란 말로 변경해도 아셔야 돼요. 또 반옷입을 올리고 윗담침, 윗톤입을 담요, 침대포 또는 베갯잎 이렇게 가는데 크레들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걸 다 기억하면 반옷니불과 윗옷니불 사이가 크레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방수포가 왜 필요해요? 뭐가 질질 흐르니까. 요실금 또는 상처배, 구토물, 설사,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환자는 방수포를 깔아주는 게 좋다.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이 침구류가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입원 예정인 환자를 위한 빈 침상 만들기 방법은 밑옷이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깐다. 이불을 팽팽하게 깔아야 욕창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전동 시 간호보조 활동은 전동이 뭔지 알아야겠죠? 1. 전입 시 가져온 약물은 버린다. 2. 전입 시 병동 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3. 전출 시 퇴원 처리 후 다시 입원 수속을 한다. 4. 전출 시 의무 기록을 정리하여 의무 기록실로 보낸다. 5. 전출 시 환자 보호자가 전입 병동을 찾아가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전입 시 병동 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우리 이런 거 왜 배워요? 입원실 있는 그런 의원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거든요. 의원은 29병상까지
또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이잖아요. 의원급이든 병원급이든 입원 병실이 있는 곳에 취업하면 우리가 전동이라는 걸 시킬 수도 있어요. 전동은 뭐예요? 병원은 같아요. 입원한 그 환자가 과만 다른 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환자였는데 갑자기 막 선망이 왔어,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신경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전동입니다. 그래서 전동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전입 시 가져온 약물을 버리겠어요? 같이 보내야죠. 그쵸? 또 전출 시 퇴원 처리 후 다시 입원 소속을 한다? 전출하면은요, 퇴원이 아니죠. 그냥 다른 과로 리퍼하는 거죠. 전출 시 의무 기록을 정리하여 의무 기록실로 보낸다? 다른 과로 보내면 됩니다. 환자 보호자만 전입병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동에서 중요한 이론. 전동은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전동이라고 해요. 전동도 국가고시에 정말 빈출 키워드잖아요. 그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전동 병실을 확인한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정형외과예요. 귀간조 환자분 오후에 신경과로 리퍼해야 되는데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다. 전동 병동에 연락한다. 몇 시쯤? 2시요. 점심 먹고. 네, 알겠습니다. 전동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다. 환자의 모든 것을 챙겨서 해당 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이런 거를 그쪽에서도 받아야, 야, 이 환자가 정형외과 이 무릎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선망이 왔구나. 뭐 이래서 뭐 뇌를 뭐 MRI를 찍어본다든지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선망약을 먹는다든지. 환자에게 전동에 대해서 알려야겠죠? 또 퇴원 시 환자 간호 뭐 3개월 후에 한번 찾아오세요. 뭐 물리치료는 이렇게 하시고요. 약 잘 드시고요. 뭐 이런 거 체크해 줍니다. 집에서 해야 될 운동은 요런 거예요. 약은 이렇게 드시고요. 식사는 뭐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드세요. 이런 거 간호조무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시설 안내, 화장실은 저기 있고요. 입원실은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안내할 수 있다.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거, 뭐 투여 약물, 뭐 처방전 이런 거 다 같이 보낸다. 전동 문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병동에서 전입한 의사소통 가능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한다.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귀간조입니다. 네, 주민번호 앞자리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알지만 물어보고 대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경련이 나서 119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뭐 얘기를 해도 옆에서 뭐 이름 뭐예요? 주민번호 앞자리 뭐예요? 이런 거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 직접 대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병원 가면은 신분증 무조건 지금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병원 치료 못 받습니다. 신분증 가져가세요. 입원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옳은 행동은 입원 환자가요 집에서 뭐 먹던 영양제도 많을 수 있고요. 혈압약, 당뇨약, 막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여러 가지 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고 지혈이 안 되면 안 돼 이랬을 경우는요 그 약 일단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일단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아스피린 일주일 뭐 금지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지 내 판단으로 했다가 그 책임을 온전히 다 뒤집어 쓰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병원 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환자와의 유대감은 굉장히 뭐 보수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감성 지수를 그때는 좀 스탑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힘들어요. 뇌 자기 공력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MRI죠? 검사 예정인 입원 환자에게 검사 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겠어요? 뭐 이거 뺄 거 빼세요. 그런 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1. 머리카락을 작은 금속 실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금속 안 되잖아요. 2. 검사하는 동안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돼요? 3. 분실되지 않게 휴대전화를 환자복 주머니에 넣으세요. 4.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방사성 단층 촬영을 하는 거예요. 5. 소민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게 도와드릴게요. 정답은요? 5번. 여러분 MRI 찍어보셨죠? 한 30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삐 이런 소리 나니까 귀에 뭐 이렇게 헤드폰이든 귀마개든 줍니다. 이거예요. 머리나 이 귀고리 뭐 금속 이런 거 다 빼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휴대전화 당연히 몸에 소지하지 못합니다. MRI 모든 금속 물질은 제거한다.
화장도 지우래요. 실제가 아닌 허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은 괜찮겠죠. 근데 막 속눈썹 붙이고 요즘에 과한 화장은 이것조차도 지우래요. 만약에 뇌 검사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겠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MRI 검사에 관한 설명은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제거해라. 또는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을 시켜라 이거예요. 거기 다 MRI 검사실에 있습니다. 귀마개 주더라고요. 헤드폰은 안 줬었어요. 제가 간 곳은.